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이 전달한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석 신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해온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 씨로부터 2차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에 엄격하게 대하지 못했다며 받은 가방들은 이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돌연 혐의를 인정한 건 최근 전 씨가 태도를 바꿔 김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물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가방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으며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이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한 상황에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청탁과 관련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석신문을 앞두고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김 씨 측은 비슷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6차 공판에서 예정됐던 샤넬 매장 직원 증인신문도 철회했습니다. 김 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특검은 그간 특검 수사 공판 과정에서 밝힌 김 씨의 입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1심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은 이달 말 재판 중계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특검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저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6번째 공판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샤넬 가방 3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는데요. 김 씨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씨 측은 6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건 아니고 대통령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남은 공판에서도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등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선 기각해달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방 기자.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도 열렸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 일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최 전 부총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자를 재조정하면서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한 전 총리의 계엄 반대 의사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거라고 재차 주장했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부총리에게만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팀 수사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여력을 확인시킨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입니다.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현재 법무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김 씨가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전화로 잘 받았다는 확인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나눈 통화도 공개됐는데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김건희 씨 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통일교 측이 준 고가의 선물을 모두 전달했다고 재차 인정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씨에게 전달하라고 건넸고 물건을 전할 때마다 김 씨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유 전 비서관에게 물건을 전한 뒤 김건희 씨와 통화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통화했다고 답하며 김 씨가 잘 전달받았다는 대답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전 씨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물건을 받는 걸 꺼려했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길 꺼리는 김건희 씨를 본인이 설득해 받게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선 김건희 씨 측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나 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 재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부터 전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씨 사이에 오갔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건희2로 알려진 김 씨가 은밀히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특히 윤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교회뿐 아니라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했다고 하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학자 총재님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며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21일 전 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한 총재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오는 7일 오후 4시 다시 구속됩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9월 김건희 특검에 처음 소환된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한 총재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제기한 구속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며 일시 석방된 겁니다. 법원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된 기한 이후 한 총재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관내의 한림대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주거를 한림대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폐용한 변호인 외에 통일교 교인 등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출석 과정부터 고령과 심장 질환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했고 구속 이후에는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 모친과 오빠를 다음 주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 부담금을 축소받은 데 양평군과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사라진 일부 물품들을 일부러 숨겼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절반밖에 하지 못해 오는 11일 두 사람을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거북이 매건 매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처음 소환됩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초대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았는지 임명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거북이 말고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복제품과 전통 공예품 등 각종 물품의 성격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이후엔 매건매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최종 조사만 남겨두게 되는데, 특검은 이달 안으로 두 사람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남성을 확인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당시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소개로 한 번 만난 게 전부라며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관계성을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빠에 대한 특검 조사가 1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조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으며 이들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다음 주쯤 다시 소환해 남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